안녕하세요. 10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을 배웠죠. 이번에는 직선 y는 x라고 하는 뭔가 좀 특징적인 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일단 먼저 학습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한번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차차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대칭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x축이나 y축 대칭에 대해서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데칼코마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점 P가 있고요. 이 점 P를 y는 x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갖는가 하면 점 P와 이동된 점 P'에 대하여 요 떨어진 거리가 같기 때문에 그 중점을 M이라고 하면 이 점 M은 직선 y는 x 위에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P와 P'을 연결한 선과 기존에 대칭 이동을 했던 y는 x하고는 서로 수직이 됩니다.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보려고 해요. 자, 항상 찾고자 하는 것은 이 x'과 y'을 xy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또 하나 이 y는 x 직선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걸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M 좌표부터 먼저 찾습니다. 교과서 설명 내용을 그대로 일단 따라갈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P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 P'이라고 하고요. 둘의 중점은 라지 M인데 이 점은 중점이다 보니까 x 성분 x와 x'의 평균값, y와 y'의 평균값으로 x좌표, y좌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 m은 직선 y는 x 위에 있습니다. 즉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x 대신에 y 대신에 각각 2분의 x 더하기 x 프라임 2분의 y 더하기 y 프라임으로 대입을 해요. 양변 이만큼을 곱하고 났더니 얻어진 식은 1번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x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은 y 마이너스 x와 같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수직 조건이 있었잖아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면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기울기가 존재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x와 x 프라임 사이에 요 점 P와 점 P 프라임 사이에 x축 방향으로의 증가량, y축 방향으로의 증가량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얻어진 식이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은 x 더하기 y와 같다예요. 자, 이것이 2번 식입니다. 1번 식과 2번 식을 연립하여 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을 그냥 더해보죠. 좌변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y 프라임과 플러스 y 프라임이 소거되면서 2 곱하기 x 프라임은 오른쪽은 x항이 소거되면서 2y만 남게 되죠. 요 마이너스 x와 x가 0이 되고 2y가 남는다. 그럼 결론은 x'은 y가 된다는 거예요. 이동된 점의 x좌표는 기존에 있던 점의 y좌표와 같다. 이 결과를 2번 식에다 한번 대입을 해보죠. 2번에다 대입하면 x'이 y니까 y 더하기 y'은 x 더하기 y와 같다. 양변 y를 소거하고 나면 y'은 x와 같다. 이런 결론이 도달이 됐죠. 그러면 이동된 점의 y좌표는 이동되기 전의 x좌표와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x 프라임, y 프라임에 각각 y와 x를 대입을 해보면 P'은 y, x가 됩니다. 기존에 있던 점과 비교를 해보면 x 성분, y 성분의 위치가 바뀐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자, 이걸 그림을 가지고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그림을 하나 더 그려놓고 확인을 해볼게요. y는 x 직선이 좀 제대로 잘 그려야 되겠습니다. y는 x 직선을 그려두고 기존에 있던 점을 찍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점 P가 있었습니다. 그냥 요것만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점이 어떻게 이동을 했냐? 이 점이 이동하면서 파란색 점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 점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거 잘 살펴보면 이 빨간색 직사각형 모양 보이죠? 이걸 생각해 보면요, 이 빨간색 직사각형이
파란색 직사각형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로와 세로가 서로 바뀌었다고 해석할 수 있죠. 가로 길이는 세로 길이로, 세로 길이는 가로 길이로. 그렇게 보면 앞서 봤던 이 설명이 좀 더 분명해지죠. 가로와 세로가 서로 맞바뀐 형태다.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아래쪽 문제 4번은 4번 중에 하나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점을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십시오. 그러면 5,3이 어떤 점으로 이동이 되느냐? x성분과 y성분이 서로 맞바뀐 위치의 점으로 이동합니다. 3,5로 이동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할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는 잘 알겠죠? 도형을 이동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점의 이동 배웠습니다. 도형의 이동 보겠습니다. 도형의 이동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있던 방정식 fx, y는 0 위의 점 P에 대하여 이동된 도형의 경우는 이 점 P가 P'으로 이동했죠. 그런데 이 P'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을 이동했을 때는 y, x가 된다는 것.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도형을 표현을 해야 할까? 자, 지금 이동된 상태를 기존에 있던 것으로 고쳐서 해석해야 되잖아요. x'은 y였고 y'은 x였습니다. 이것을 기존에 있던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대입해보면 fy, x는 0이 되겠네요. 도형은 이렇게 맞바뀌더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 설명을 하나하나 하지 않고도 이제 한 번에 바로 찾아낼 수 있겠죠. 네. 자, 이걸 정리한 내용이 다음 페이지 가장 윗부분에 있습니다.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했습니다. 방정식 fx,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은 이동이 되면 fy, x는 0이 됩니다. x축 x자리에 y를 대입하고 y자리에 x를 대입한다. 이것도 점을 대칭 이동시키는 형태랑 거의 유사하죠. 예제 2번도 금방 적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도형을 y는 x 직선 위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라. 첫 번째는 직선이네요. x자리에 y를 대입합니다. y자리에 x를 대입해요. 지금 말을 잘못 썼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y자리에 x를 대입하고 x자리에 y를 대입해요. 그런 다음에 이 식을 y라는 문자로 정리하겠습니다. 3을 이항하고요. 즉 마이너스 2y는 x-3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아래 보이는 요 식이 등장하겠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이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이동이 됐다는 거예요. 이동되기 전 상태의 식은 여기에 있죠. 이 까만색 선이에요. 이 까만색 선이 빨간색 선으로 이동을 했더라. 자, 두 번째는 원을 이동합니다. 자, 원을 이동시킬 때는 무엇을 움직이는 게 좋을까? 역시 마찬가지 똑같아요. 마찬가지 상황인데 x 대신에 y를 대입하고 y 대신에 x를 대입해요. 그래서 얻어진 식이 이겁니다. 이 형태인데 우리가 보통 x 먼저 쓰고 y 먼저 쓰다 보니까 위치만 그냥 바꿔둔 것밖에 없어요. 자, 위치를 바꿨더니 원의 중심의 좌표는 3,-1입니다. 기존에 있던 원의 경우는 중심이 마이너스 1,3이죠. 이렇게 서로 바꿔서 대입이 된 모양이네요. 그 다음 이 원에 대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반지름은 변함이 없죠. 즉 거리는 변함이 없어요. 떨어진 거리는. 거리 자체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앞서 평행이동을 했을 때도 거리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죠. 그런데 이 대칭 이동을 해도 이걸 다 정리를 해봐도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직선에 대한 대칭, 어떤 대칭 이동을 하더라도 거리 자체는 변함이 생기진 않아요. 이게 이제 재밌는 사실입니다. 거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풀 때 보면
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넓이도 변하지 않습니다. 부피도 변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도형을 우리가 계산하기 편한 위치로 옮겨두고 거리나 넓이, 부피를 구해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의 문제들을 종종 앞으로는 보게 될 겁니다. 아래 보면 문제 5번과 문제 6번이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약간 좀 번외의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좀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될까?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볼 텐데요. 우리가 앞서 원점 대칭 배웠죠? X축 대칭을 배웠고 Y축 대칭을 배웠고 Y는 X직선에 대한 대칭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잘라보면 하나는 점대칭이고요. 나머지 세 개는 선대칭이에요. 점대칭과 선대칭.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점들이 무수히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선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왜 하필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정도의 것들만 하느냐? 이걸 기초로 해서 나머지도 마찬가지 동일한 방식으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4,2라는 점이 있습니다. 점 4,1을 점 1,1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이 빨간색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디어를 어떻게 잡으면 좋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그러면 이건 점을 이동할 때는 그냥 쉽게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음의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지금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 것으로 보면요,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점은 역시 X축 방향으로 음으로 3칸, Y축 방향으로 음으로 1칸 이동을 해서 이렇게 생긴 점으로 가요. 여기 파란색 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파란색 점의 좌표가 이것이 마이너스 2,0이 될 거예요. 빨간색 점의 좌표는 1,1이었고요. 까만색 점의 좌표는 4,2였어요. 똑같이 움직인다. 움직임을 한 번 더 하는 거다. 거리가 같으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리 같다. 그리고 연장선이 있다. 기울기도 지켜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이건 이제 점의 이동인데, 그럼 도형을 이동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었어요. 그럼 이 도형은 어떻게 이동하느냐?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도형을 이동할 때 점은 한 번에 지금처럼 똑같이 움직이는 게 잘 보이지만 지금은 잘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임의의 점 P가 있습니다. 그럼 이 P를 움직일 겁니다. 근데 어떻게 움직이냐? 1,1점 대칭은 모르는데 우리가 원점 대칭은 알잖아요. 원점 대칭은 알기 때문에 이 원점 자체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여 버릴 거예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였다. 이때 움직인 점을 P'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움직인 점이 1,1이 원점이 됐으니까 이제 이 점을 다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요. 자, 이걸 P2'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원래 있던 위치로 다시 되돌려 주는 거예요. 원래 있던 위치가 X축, Y축 방향으로 1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되돌리게 되면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고자 하는 점이 나타나겠죠. 이 점들의 움직임, 기존에 있던 평행이동 한번, 원점 대칭 이동 한번, 또다시 평행이동 한번 하면서 얻어진 이 점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점에 대한 대칭 이동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또 다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어떠냐?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위에서 봤던 이 y는 x 직선에 대한 이전 페이지죠. 이전 페이지에서 봤던 요 조건들 있잖아요. 떨어진 거리가 같다는 것과 수직이라는 조건,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좀 복잡한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들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시간에 학습했던 y는 x 직선에 대한 대칭은 그러면 왜 배우게 되었을까인데, 이 y는 x 직선에 대한 대칭은 x, y점이 y, x 점으로 바뀌었잖아요. 자, 이건 방정식인데, 만약에 우리를 이것이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함수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x를 y에 대응시키는 건데, 이동된 점은 y를 x에 대응시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보통 함수의 방향을 되돌린 것, 그런 의미로 역이라는 표현을 쓰죠. 예. 역함수 찾아낼 때 사용이 되는 거예요. 물론 도형의 방정식이 모두 다 함수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의 힌트가 역함수를 찾아내는 힌트와 관련이 있는 거다. 자, 이런 것들도 차차 학습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세 번째 단원을 마쳤습니다. 한 학기 동안 배워야 하는 분량이 총 단원이 3개였는데, 대단원이 3개였는데, 그 중에 굉장히 큰 단원 하나를 끝낸 거예요. 물론 1학기 때 배웠던 분량도 있기는 있었으나, 그걸 뺀다 하더라도 꽤나 분량이 큰 단원이었습니다.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5단원인 함수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중간에 집합단원 한 번 더 학습하고 함수에 대한 기초를 다지고 넘어가게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